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전국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습니다.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 추세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투자 신중하게 임하셔야겠죠. 혹시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내 집 마련 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연일 신문 기사에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분명히 돈을 법니다. 기회를 포착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 그 돈을 까먹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지금 상황에서도 돈을 벌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자산 증식에 도움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을 버는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셔서 부동산 투자 전략과 함께 내 부동산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가 지금 3억을 가지고 있는데 네. 딸아이 앞으로 아파트 쪽으로 해보고 싶은데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뭐 생애 최초라든가 그런 것 좀 이용해서 네. 그런데 마땅한 데랑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그리고 잘 주셨어요. 네. 한 가지만 해야 돼요?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어떤 부분이 더 네. 궁금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저는 다주택자인데 네. 동탄 인신도시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 지금 해도 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네. 질문 주신 여유자금 3억 원으로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이시네요. 다주택자이신데 동탄 이신도시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담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네. 제가 더 고맙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이제 제가 내용은 대충 들었고요. 네. 3억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제 따님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 예. 현재 그러면 따님은 지금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직장 아니고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네일샵 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네일샵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 서울 쪽에 직장이에요? 아니요, 병점. 네? 병점, 수원 아래. 병점이에요. 네네. 수원에. 네.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7이요. 27이시고요. 예. 근데 올해. 27세인데 이제 사업 소득이 있으니까 예, 세대 예. 분리가 되면 취득하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주택수 때문에 취득세가 더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자, 그런데 굳이 지금 만약에 아파트를 취득을 한다 그러면 예. 수원 쪽에다가 취득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 쪽이면 좋은데. 예. 얘가 만약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도 뭐를 하게 되면은 예. 그 이자는 갚을 돈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이게 하는
그 샵이 잘 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한번 보긴 하셨어요. 일단은 장래를 보고 미래에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가격이 좀 내렸을 때 취득을 해놓고 나중에 뭐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2년 거주가 안 하더라도 2년 거주를 안 하더라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타이밍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3억으로 투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한 3억 5천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이 3억이면 네, 3억이면요. 그러면 우리 따님의 자금이에요? 아니요, 제 거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거. 어머니께서 이제 일부 이렇게 뭐 차용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증여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셔서 하는 거죠. 네,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5천만 원까지는 무상 증여고요. 네. 예, 무상 증여를 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지금은 뭐 자금 조달 계획서에 뭐 증빙 서류까지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출처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이렇게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네. 나이 어리신 분들이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를 만약에 취득하시게 된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우리가 제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네. 예, 실거래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소명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뒤쪽에서는 이 증빙 서류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대로 갖춰 놓으셔야 돼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2억 5천이나 아니면 나머지 한 3억에 대해서는 차용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네, 차용을 할 때 항상 이자는 법정 이자 4.6%인 거 아시죠? 이자가 4.6%라고요. 그래서 네, 네. 차용증을 분명히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네. 플러스 추가로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게 차용증은 그냥 일단 문서 쪼가리일 뿐이고요. 이체를 네. 꼭 하셔야 돼요. 이체를. 계좌에서 아, 네, 계좌로 네. 왔다 갔다 하는 이 서류 증빙이 딱 되어야지 나중에 혹시나 소명을 하라 하더라도 향후에 네. 뭐 증여세, 뭐 가산세까지 포함한 증여세를 다시 추징을 당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아. 준비를 꼭 잘 해놓으십시오. 네. 예, 요거에 먼저 제가 걱정이 돼서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은 충분하세요. 지금 외부에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이따가 예. 지금 그 근무를 하는 중이라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감이 좀 안 좋아요. 네, 네, 자,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많이 좀 내렸죠. 네, 예, 서울 예, 예. 아파트 가격이 내렸습니다. 네, 한참 오르다가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뭐 국민주택, 국민은행이나 이런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올랐다 많이 내렸고 체감상으로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올랐다는 데가 없잖아요. 네, 거의 뭐 한 네, 30% 가까이 내리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이게 조금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0%대까지는 내렸다고 보셔야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매수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온 거죠. 네.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저기 하향한다는 의견도 있고 더 하향할 수도 있다 그러고. 예, 예. 근데 하향이 좀 많아요. 예, 이거 신의 영역이죠. 네, 신의 영역입니다. 네,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예, 이 금리 자체도 최종적으로 우리 이 지구의 전 세계의 금리를 결정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미국에 있는 페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예, 페드의 의장조차도 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할 줄은 예전에 작년 3월만 해도 몰랐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 줄 몰랐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본인도 몰랐는 그 지구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한국은행, 미국 중앙은행의 장조차도 몰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고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은 많이 내려는 왔다, 많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를 확률이 더 높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갈 수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조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내가 봐둔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에 들어오면 그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뭐 오를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쭉 갈지 아니면 또 내려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시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차라리 보십시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던 상태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빌라들 있잖아요. 빌라들. 네. 빌라. 우리 주택은 다들 살고자 하는 게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아파트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또 잘 유지를 하고 이렇습니다. 분명히. 근데 빌라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아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덜 올라요. 잘 안 올라요. 그런데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냐면 바로 향후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이 재개발 빌라란 말이에요. 재개발. 제가 예전에는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아파트 사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네. 아파트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아, 예, 재개발 빌라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빌라 가격은 애초에 낮았어요. 애초에. 낮아가지고 지금도 낮아요. 많이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 더 우리 뭐 자료들을 살펴보면 아파트 가격은 내려왔는데 빌라 가격은 오히려 올랐거나 안 내렸어요. 왜 그러냐? 네. 왜 그러냐? 그냥 일반적인 빌라면 가격이 내리거나 할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는 아파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재개발을 굉장히 완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에 해당되는 이 빌라들의 물건이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고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네. 가격이 뭐 거의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보다 네. 굉장히 낮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낮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 가격에 있는 이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피가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잘 선택만 해놓으면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가격 또 향후에 내린다는 아파트 가격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재개발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피에 대한 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보다는요. 재개발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맞아요. 자, 그런데 재개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의 재개발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 구역을 많이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이 재개발 아파트 그 빌라들이 아파트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입지가 나뉘어가지고 좋은 지역에 있는 재개발 빌라들은 많이 오를 것이고 못한 지역에 있는 재개발 빌라들은 좀 덜 오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만약에 3억에서 3억 5천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앞으로 향후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에다가 미리 들어가서 선점해 있다가 얘들이 단계가 지나서 뭐 행위 제한이 걸린다. 가격 오르죠. 공랑고시가 났다. 가격 오르죠. 정비구역 지정됐다. 가격 오르죠. 그리고 조합 설립됐다. 가격 오르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위에 있는 동안은. 아시겠죠? 이만큼의 피가 있으니까. 만약에 네. 가격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까지는 그래도 오르겠죠. 근데 우리가 샀는 가격은 애초에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이만큼의 피가 붙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내가 만약에 1억을 갖고 있으면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을 가야 되고 2억을 가지고 있으면 2억에 해당하는 구역, 3억을 가지고 있으면 3억에 해당하는 구역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 건 참 신기하고 요망하게도요. 어떻게 오르냐면 내가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한 10% 오르잖아요. 10% 정도 상승을 하면 3억에 사는 그 빌라도 한 10% 정도가 오르고요. 재개발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2억에 사는 빌라도 10%가 오르고요. 1억에 사는 빌라도 10%가 올라요. 그러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0%가 오르면 1,000만 원을 버는 거고요. 2억을 투자했을 때 10%가 오르면 2천을 버는 거고요. 3억을 투자했을 때 10%가 오르면 3천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쪼개서 1억 이렇게 하면 어차피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채만 딱 잘 투자를 해놓으면 양도세 없이 비과세를 받으면서 이 3천만 원을 다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퍼센트대로 오르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운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일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제가 요즘 만약에 방송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한 3억대에서 4억대 정도 들고 있다, 5억대 들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용산을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용산. 자, 근데 용산은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목전에 찼거나 아니면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다 5억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용산은 땅덩이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보시면 여기 서울역이 있고요. 서울역 앞에 서계동이 있어요.
여기가 예.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청파동 1가, 여기 청파동 2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덕동, 아래쪽에 원효로, 효창동, 밑에 용문동, 원효로 4가, 원효로 3가는 정비구역 이제 지정 고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럼 이 중에서 비어 있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어 있는 곳이 어디냐? 청파동 1가, 그리고 청파동 3가가 비어 있어요. 근데 청파동 3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바로 주변에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노후도가 찼고 또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겠죠. 그래서 한 4억 정도는 들어간다. 4억 정도는 들어간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인 청파동 1가족을 보시면 여기는 현재 한 3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고 여기는 아마 모아타운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건 뭐가 되었건 주변에 다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쪽에 당연히 주민들도 향후에 재개발을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후도만 완성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후도 요건은 충분히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곧 재개발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향후에 서울 지역에서 전부 다 재개발 밭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의 입지만 보시고 들어가서 기다리시면 지금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더 그보다 수익이 높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따님께서 향후에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살고 싶다 하면 지금은 빌라일지라도 향후에 10년이 지나서 이게 아파트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빌라에서 지금 미리 취득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점의 의미예요. 선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선점하고 있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법니다. 남들 다 이제 막 오른다고 할 때 그때 타봤자 조금 벌어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들어가 있으면 남들 막 오른다 할 때 나는 팔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가져가서 더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추천을 좀 드릴게요. 예,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뭐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신다든지 아니면 다시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었죠.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이에요. 네네. 네, 지금 동탄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 다주택자를 그러셨죠? 예. 예, 다주택인데 동탄의 아파트 실질적으로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여기 동탄 신도시에 취득을 했는데 예. 이 매도 때문에 타이밍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많이 떨어졌죠. 예. 근데 이제 어차피 분양가에서 예. 취득한 거라 그래도 이득을 이제 지금 매도를 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 예, 그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매도를 지금 당장 할지 아니면 네, 좀 더 기다릴지. 기다려. 자, 네. 매도를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매도를 네. 하는 게 하나는 뭐냐면 그냥 매도하는 거, 그냥.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투자를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동탄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매도하는 타이밍이 맞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물론 한 10년 기다리면 가격은 더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른 데 더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더 오르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매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매도하는 거 이거는 진짜 바보가 하는 거고요. 우리 예. 사모님은 그냥 그 현금 만들어 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똑똑한 매도입니다. 똑똑한 매도. 자, 그 전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를 할지 기다릴지 두 가지의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동탄은 이미 일단 많이 올랐었고요. 생각보다 더 많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예, 많이 그러면 올랐어요. 가파르게 많이 오르면 골이 깊죠. 그죠, 많이. 예, 지금 골이 깊어서 좀 골이 좀 깊습니다. 깊은데 이 다시 올라오려 그러면 다른 지역의 가격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줘야지 동탄이 그 다음에 또 풍선 효과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매도 타이밍이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먼저 올라야지 동탄이 오른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기다리지 말고 매도를 할 타이밍이라고 얘기했는데 매도를 한다면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서울 쪽으로 가야 되겠죠. 서울 쪽으로 근데 올라가야죠. 왜 서울 제가 쪽으로. 소장님 고민을 하냐면은 예.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12월, 1월달, 뭐 10월, 11월 그럴 때는 많이 떨어졌었어요. 7억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예. 이제 한 8억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도 매도를 그래서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그래도 지금 타이밍이에요? 예, 아, 하면 계속 동탄에 계시잖아요. 그럼 계속 동탄에밖에 못 있어요. 지금쯤이면 그러면은- 서울로 한번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우리 예전에 일기 신도시 이거를-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강남에 네네. 계신 분들이 분당이나 일산이나 많이 가셨잖아요. 네. 다시 강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회귀가 안 돼요. 회귀가 돌아오지를 네. 못해요. 지금 사모님이 동탄에 계시잖아요. 네. 동탄에 서울에 하나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뭐 서울에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없어요. 제대로 된 서울에는. 아파트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서. 예, 그러면 지금이 기회란 말이에요.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갈아탈 수 있을 때 서울의 아파트 네. 값도 내렸으니까 비슷한 가격대는 아니면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서울 쪽에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하고 계시란 말입니다. 네. 아니면 그럼 재개발이나. 아파트 어디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사장님? 아파트가 지금 서울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 드리면 굉장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요. 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여기서 다 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한번 시간을 네. 잡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네.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알겠습니다. 투자를 너무- 하도록 제가 한번 옆에서 네. 조력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사모님 목소리가 너무 이제 네. 좀 밝으셔가지고 아파트 아이고. 가격에 대해서는 되게 밝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계속 좋은 마음가짐 그리고 밝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노력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연락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칠게요. 네, 네. 네, 자녀명의의 투자처 재개발 투자 용산 지역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탄 이 신도시 가지고 계신 부동산 매도하시고 서울 쪽으로 다시 재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상담 1대1로 다시 신청하셔서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88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화성시 아파트 매도 후 상급지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화성의 아파트를 몇 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여기 거주하고 계셨는지 자세한 상황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보다는 조금 더 상급지, 그러니까 서울 쪽이라든가 조금 더 수도권, 서울에 가까운 쪽으로 투자를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문자 상담 사연 잘 들었습니다. 화성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투자를 그냥 화성시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지 만약에 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디로 하면 좋을지 굉장히 좀 이게 뭐냐면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제가 꼼꼼하게 한번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방금 전에 이제 전화 주셨던 상담자도 마찬가지셨지만 일단은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내려는 상태고요. 화성의 아파트 가격을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 그러더라도 크게 자금이 많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서울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서울의 아파트, 화성의 아파트 같은 평수, 서울의 아파트 같은 평수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가 없겠죠. 우리 어차피 사연 주신 분께서도 그때 당시에 취득을 못 하셨기 때문에 화성까지라도 내려가서 취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서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 쪽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빌라. 이제는 서울은 그야말로 재개발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재개발 후보지로 또 구역들로 지정이 되고 또 지정될 예정이고요. 아마 2026년까지는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서울에는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위해서 지금 재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이 아파트가 되는 빌라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게 분명히 예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화성에서 서울로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아파트를 못 한다라고 하면 그냥 빌라를 투자를 하십시오. 그런데 빌라를 투자하면 이제 투자처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데나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이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가까이 이렇게 취득을 하시게 되면 그쪽은 또 오히려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구역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할 것이냐? 또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금액대에 따라서 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들어보신다든지 또 제가 금액대에 맞는 투자처도 일일이 다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으시고 좋은 투자처를 한번 물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쪽으로 재개발 투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1대1 대면 상담 세미나를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셔도 좋고요. 시간이 만약에 되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저희와 함께 전화 상담하셔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8336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시 하익동의 다세대 주택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다세대 주택을 투자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이 어떤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인천시 하익동 지역에 투자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들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인천의 하익동에 다세대를 투자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뭐 하익동 쪽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이제 입주 물량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익동에 재개발 구역들이 있습니다. 1, 2, 3, 4 구역들이 있죠. 그 1, 2, 3, 4 구역들이 있고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액으로 인천에다가 이제 가지 자금 때문에 인천에다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요. 누차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전문가분들도 얘기를 하십니다. 인천의 공급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많은 물량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익동입니다. 하익동 주변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습니다. 하익 1, 2, 3, 4 구역들 있고요. 또 주안 구역들도 있고요. 왼쪽에 또 도시개발 구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좀 그렇다. 만약에 소액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조금 더 자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하익동에 몇 분 가봤는데요. 투자금은 굉장히 적게 들어요. 뭐 500에서 한 1,000만 원, 뭐 1,500만 원 이 정도 수준을 들고 또 재개발 진행한다고 막 하는 구역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재개발로 이제 진행한다는 구역들이 과연 재개발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고 또 재개발 구역들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면 굉장히 피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들도 굉장히 활력도가 생깁니다만 지금과 같이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고 인천은 많이 떨어졌죠. 예전 가격으로 또 회귀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재개발이 잘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조합원들한테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게임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투자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자금을 좀 더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근로소득으로 모으든지 뭐를 해서 모으든지 조금씩은 모아야 됩니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다른 지역에다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내용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신다든지 아니면 개별 상담을 진행하신다든지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고 또 좀 더 좋은 투자처를 선정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천시 하익동 살펴보고 계셨는데요. 인천 아무래도 공급 물량도 현재도 많지만 앞으로 예정된 물량도 참 많기 때문에 투자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을 투자 고민하고 계시는 것보다 조금 더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다른 지역 쪽으로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이나 1대1 세미나 상담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562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여유자금을 1억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투자를 해도 될지 고민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가격이 좀 떨어지고 안정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대부분 많은 가지고 계시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해도 될지 아닐지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많이 판단이 되는 거고요. 저같이 투자를 하는 저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는 상품에 이제 선택에 문제가 있겠죠. 아파트는 지금 좀 투자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좀 더 기다리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라는 거는 한 번에 급작스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폭을 여유를 두고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 지역의 재개발 구역 아니면 재개발이 지금
활성화될 수 있는 구역들은 가격이 생각보다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처는 명확하게 정해진 거죠.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 지방에 투자하기에는 이번에 떨어지는 걸 보니까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방법도 상품이 두 가지가 있다.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빌라가 있는데 아파트는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 빌라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투자 상품까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금액대가 내가 이 정도를 들고 있는데 과연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지금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자세한 상담은 개별 상담을 오시면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시청자분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조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만약 1억을 가지고 있다.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상품을 투자할까? 서울에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왔습니다. 제가 끌고 왔죠. 자, 그러면 과연 어디다가 어떤 입지에다가 하면 좋을까? 자, 물론 서울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예전에는 1억이면 투자가 어디든지 다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2021년이 되고 2022년이 되었을 때 서울의 재개발 빌라들은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역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후보지로 선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은 최소한 1억 5천 정도는 투자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의 급지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중간에서부터 주변으로 펼쳐질수록 아무래도 금액이 낮아지죠. 아무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금액대가 낮아집니다. 그 가장 낮은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다 한 1억 5천 정도 투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1억이야.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정된 구역들 주변에 노후도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언젠가 여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3년에서 5년 뒤면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는 구역들을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되면 아파트 가격은 모르겠지만 재개발 구역들에 P가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주변에 B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B라는 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집을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하죠. 투자자분들이 이 A 구역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 보게 되죠.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그냥 모르면 괜찮은데 한 가지를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시청자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도 우리도 이제 재개발 해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낮지만 가격을 얘들처럼 올려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옆에서 주변에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재개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부동산 투자자의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지역의 노후도는 점점 안 좋아집니다.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진다는 말은 오히려 좋은 겁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다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1억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이제 이쪽을 한번 집중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 서울에 현재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어디를 꼽을 수 있냐면 구로구나 아니면 금천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강남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입지는 강북보다 강남이 낮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래도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북은 예전부터 있었던 곳이라서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들이 많은데 강남 쪽으로 내려오시면 아무래도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다 계획적으로 갖춰져가지고 길들이 다 반듯반듯합니다. 그래서 좀 재개발이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정비 기반 시설과는 조금 무관하게 재개발 구역의 노후도를 판단을 해가지고 많이 구역들을 지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를 집중을 하셔가지고 한번 골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낮은 지역, 이 구로 쪽 그리고 금천구 쪽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향후에 한 10년 뒤에는 여기가 아무래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 몇 가지를 들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두 개의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노후된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인식들이 안 좋았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낮았던 거죠. 일례로 옆에 있는 광명보다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광명보다도 가격이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지금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느냐? 바로 금천구 아래쪽에 시흥이나 금천구 쪽에 아니면 또 대림 쪽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공공복합, 공공재개발, 재개발에 관련된 모든 재개발들은 종류를 불문하고 다 이쪽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사실이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신안산선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의도 쪽으로 들어가죠. 영등포 여의도를 갑니다. 자, 이 신안산선이 또 개통이 언제 이게 먼 미래의 얘기냐? 그게 아니고 당장 2025년에서 2026년에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죠. 그러면 2, 3년 지나면 여기는 일단 신안산선이라는 지하철 호재 때문에라도 가격이 좀 더 오른다. 오른 데다가 일자리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주변에 포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주변에 포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임대가가 올라가고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재개발 구역, 노후도가 마련이 되는 이런 구역이 생긴다라고 하면 가격은 그야말로 생각보다 더 많이 가파르게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이 과연 어디냐? 현재 이쪽은 1억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하는 구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로 디지털 단지 요 앞쪽으로 해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우리 신안산선이죠. 신안산선이 지나갑니다. 신안산선 선이 지나가고 여기 바로 역세권은 아무래도 개발이 힘듭니다. 역세권은 고밀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진행돼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안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좀 더 뒤쪽으로 해서 한 7, 800m 걸어가면 여기에 신림 프루지오 아파트가 있어요. 신림 프루지오 아파트가 있고 요 주변 일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입지가 좋지 않으면 뭐 주변에 학교도 없고 살기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면 여기를 갖고 있으면 재개발만 보고 갖고 있기에는 조금 가격이 아예 안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학교들이 많습니다. 학교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고 또 신림 프루지오 1차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보다 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이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구로 디지털 단지 바로 지척에 있죠. 가산 디지털 단지를 끼고 있고 거기다가 신안산선이라는 호재를 끼고 있고 향후에 현재 재개발이 밑에서부터 시흥 쪽에서부터 쭉 올라오고 있고 또 대림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지점이 향후에 재개발 구역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구역이 된다. 지금 만약에 노후도가 맞지 않는다면 5년 뒤에 노후도를 생각하고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은 좀 장황하게 길었습니다만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서울에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리고 향후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하셔야 하는데 거기가 바로 이 구로구에 있는 금천구에 있는 여기가 뭐 조원동 일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산동 일대 이쪽에다가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만 시청자님에 대한 상담은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유자금 1억 원으로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재개발 이 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구로구 금천구 쪽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파트는 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오늘 많은 사연들 또 함께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을 위해서 세미나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세미나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시청자분들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방송만 보면 본인의 궁금증이 해소되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직접 오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쌍방간에 대화를 하면서 고민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이고요. 11시에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많이 시청을 하신 분들께서 꼭 참석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에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재개발을 투자하는데 과연 어디를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리고 금액대가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금액으로는 어디를 투자하는 게 가장 향후에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꼭 참석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공부도 하시고 투자에 대한 방향도 잡으시고 좋은 투자도 선택을 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내일 11시에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꼭 전화 주셔가지고 예약을 잡으시고 예약을 하시고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셔서 세미나 예약하시고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않기 위한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정보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방송을 했는데 너무 좀 빨리 지나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좀 한 방에 좀 정리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전혀 걱정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권리 산정 기준일은 그냥 신축을 취득할 때만 해당된다. 구축은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대부분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면 또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비사업 종류가 굉장히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사업별로 그 정비사업 종류별로 다 산정 기준일이 달라가지고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기사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무서워가지고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왜 어려울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적용되는 행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종류별로 사업 종류별로 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사업별로 서로 다른 지분 쪼개기가 이 완료되는 기준이 언제인지 이거를 또 모르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권리 산정 기준이 뭐냐?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권리 산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지분 쪼개기가 나오는데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지분 쪼개기가 완료가 돼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쪼개기가 됐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신축 때는 그러니까 내가 신축 때는 빌라를 분양받을 경우에만 권리 산정 기준일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구축들 거래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축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신축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신축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해소가 될 것이다. 자, 권리 산정 기준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도정법에 딱 나와 있는데요. 77조입니다. 숫자도 굉장히 좋죠. 77입니다. 77만 보시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고시가 있는 날이고 두 번째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그 날짜가 아니고 그 다음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자, 권리 산정 기준일을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일이다. 두 번째, 이게 없다면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이다. 원래 기본적으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죄송합니다. 자, 도정법에 의하면 무조건 이 날이 권리 산정 기준입니다. 권리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지정 고시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하는 사업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역세권 있죠. 역세권 재개발. 요거는 지금 현재 지정 고시일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 권리 산정 기준일 미리 정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안 그럴 거니까. 왜냐하면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신속통합이나 뭐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탄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정하는 날에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다음 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정비구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나왔습니다. 2월 10일이래요. 2월 10일인데 그러면 2월 10일까지 쪼개기가 완료되면 그거는 입주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비추진구역이 있어요. 비추진구역인데 서울시장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딱 정해버렸습니다. 2월 10일로.
자, 그러면 언제까지 지분 쪼개기가 완료되느냐 하느냐? 2월 10일까지냐? 아니요. 제가 다음 날이라고 별표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2월 11일까지 지분 쪼개기가 완료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런데 지분 쪼개기 완료 기준일이 언제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되는 날짜인지, 아니면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건축 허가 날짜 기준인지, 아니면 뭐 보존 등기를 완료해야 되는 기준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것들도 굉장히 왈가왈부 시장에서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그거를 서울시에서 한 방에 딱 정리를 해줬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딱 이거를 따르게 됩니다. 지분 쪼개기 완료 기준일이 언제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접수하는 날,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경우 짓고 나면 사용 승인이 떨어지죠. 준공된다 그러잖아요. 준공되고 나면 바로 건축주 서류 준비해가지고 보존 등기 접수하러 갑니다. 그럼 보존 등기 접수일 기준입니다. 보존 등기 접수 완료일이 아니고 접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전에 보존 등기 접수가 완료됐는지, 지정 전에 만약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이 있다면 그 다음 날까지 접수가 됐는지, 여기 다음 날이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접수가 완료됐는지, 접수가 완료됐다면 등기에 다 나오죠. 접수가 완료됐다면 걱정하지 마시라. 신축이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있는데, 모아타운은 또 다릅니다.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도정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약간 거의 대부분 다 도정법의 내용을 준용하긴 했지만 조금 달라서 제가 넣었습니다. 요거는 보존 등기 접수일이 아니고 착공 신고를 득하는 날, 우리 건축 허가 받고 착공 들어갈 때 착공 신고하죠. 착공 신고 득하는 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되더라도 착공 신고만 득했으면 모아타운은 걱정하지 마시라. 자, 관리계획, 정비구역 지정이 아니고 관리계획이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시 모아타운 2차 같은 경우 후보지들은 원래 지금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계획 수립되는 고시일이 나오겠죠. 그 고시일 기준이고요. 자, 아니고 만약에 관리계획 고시 전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다 모아타운 다 있습니다. 다 있으면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에 다음 날까지 착공 신고를 득하면 되는 겁니다. 착공 신고를 득하면 선분양 받으셨더라도, 현재 실물이 없더라도 착공 신고를 득했는 건물에 대해서 분양을 받으셨다면 입주권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외에 만약에 분양받았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그 전에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쪽의 내용들은 다 제가 근거 자료로 준비해놓은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정비사업 종류별로 다 다양한 기준일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날짜가 언제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뒤쪽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인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들이 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다시 옆에 정리를 해놨고요. 그 외에 한 가지 아까 제가 예외로 그냥 정비구역 지정일이 고시 권리산정 기준일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게 바로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역세권 재개발. 여기는 역세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 고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신속통합기획, 지금 현재 후보지별로 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후보지별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후에 신청하는 구역들 있죠. 이후에 신청하는 구역들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1월 28일, 2022년 1월 28일 이후에 만약에 보존 등기를 접수했다 그러면 분양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을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가지고 보존 등기 접수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좀 복잡하긴 한데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아예 매매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안 나옵니다.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거는 착공신고 득하는 날을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가 그 전에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득해져 있으면 아무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은 제가 이것만 기억하자라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좀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세미나에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리 산정 기준일을 잘 알아야 현금 청산 없이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겠죠.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내일 진행되니까요. 참석 원하는 분들 02-2638-3970번 문자 상담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